세종실로 39권 세종 10년 3월 19일 신축 세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본조의 사신이 칙서를 가지고 온 것을 받는 의식에 대해서 아래다. 본조 사신이 칙서를 가지고 온 것을 받는 의식은 길 전에 유사가 장전을 모화로 서북쪽에 설치하고 홍문을 장전 북쪽에 세우고 결치한다. 전하의 악차를 장전의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의 막차를 전하의 악차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한다. 용정의 요기를 장전의 한가운데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정은 그의 앞에 있게 한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향정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고 전하의 지영위는 장전의 서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동량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와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되 동서가 상대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문관은 동쪽에 쓰고 무관은 서쪽에 쓴다. 금고 의장 고악을 모하루 앞에 설치하고 또 경복궁 문에 결치한다. 골정을 건정정 한가운데 남향하여 설치하고 안을 골정의 남쪽에 설치하고 향안을 그 남쪽에 설치한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향안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고 전하의 수칙 위는 향안의 앞에 설치하고 전하의 지영 위는 전정의 서계 밑에 동량하여 설치하고 배 위는 노대 위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한다. 칙서의 용정이 전에 오른 뒤에 설치한다. 왕세자와 여러 신하의 배 위는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장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진열하고 악부는 여러 신하의 배 위 남쪽에 설치한다. 그날의 전하는 시복 차림으로 왕세자와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의장을 갖추어 모하루로 나간다. 칙서가 장차 이름은 중호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목례량은 여러 관원들을 인도하여 먼저 지영위로 나아가서 나누어 선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위에 나아간다. 칙서가 이르면 전하는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 맞이한다. 사신이 칙서를 용정 안에 두고 몸을 바로 한다. 용정이 나와서 길을 떠나면 사양 두 사람이 양쪽에 향정을 모시고 향을 피운다. 용정이 남향하여 조금 머무는데 금고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관원들이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 왕세자의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 전하가 말을 타고 가며 그 다음에 의장과 고악이 가고 그 다음에 향정이 가고 그 다음에 칙서를 넣은 용정이 가고 그 다음에 사신이 용정의 뒤에 간다. 경복궁에 이르면 중호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복례량은 여러 관원들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와서 배 위로 나아가고 의장은 들어와서 진열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서 서계 밑의 지영 위에 나아가면 사신은 칙서를 넣은 용종을 가지고 종문으로 들어온다. 전하가 몸을 굽히면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은 모두 반을 돌려 몸을 굽힌다. 용정이 지나가면 몸을 그전대로 바로 한다. 사신이 전에 올라 칙서를 안에 두고 사신이 안의 동쪽에 쓴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고 통찬이 하기를 국궁 400흥 평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와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 풍악이 시작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이 그친다. 통찬이 창하기를 꿇어 앉으라고 하면 전하가 왕세자와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꿇어 앉는다. 사향 두 사람이 향안 앞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삼상향한다. 이를 마치면 각기 안에 두고 물러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흥 평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을 거느리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 향안 앞에 수칙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며 사신의 칙서가 있다고 말한다. 판통내가 꿇어 앉기를 찬하여 전하가 꿇어 앉고 통찬이 창하기를 꿇어 앉으라고 하면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모두 꿇어 앉는다. 사신이 칙서를 받들고 서양하여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칙서를 받아서 근신에게 주고 근신은 칙서를 펴서 꿇어 앉아 전하에게 올린다. 전하가 보고 나면 근신에게 준다. 판통내가 부복 흥평신 하기를 찬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고두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부복 흥평신이라 하면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창하기를 국궁 사배 흥평신이라 하면 전하가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 풍악이 시작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풍악이 그친다. 통찬이 창하기를 예가 끝났다고 하면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고 중호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복례량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안국이 이종직을 고소한 것은 과제하고 이종직의 아들이 안국을 고소한 것은 물리치라고 명하다. 양근의 교도 안국이 군사 이종직의 법에 어그러진 일을 감사와 헌부에 고소하고 종직의 아들도 또한 안국이 법을 범한 일을 고소하므로 헌부에서 안국과 이종직의 죄를 형률에 의거할 것을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종직은 장차 형률에 의거하여 과제할 것이지만은 안국은 종직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고소한 것을 원망하여 고소하였으니 예상사로서 마땅히 정리할 수 없다. 입법할 때에 대사헌이 때마침 여방이 있었으므로 알지 못하고 잘못 개한 것이니 그것을 고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19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절일사 이흥발이 실수하여 예부에서 요동 호송 진무를 매질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일사가 박무를 예부에 바치면서 그 곁에 싼 초석을 벗겨버리니 예부에서 요동호송 진무에게 꾸짖기를 외국의 사신이 알지 못하고 벗겨버렸는데 너가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서 드디어 매질했으니 우리나라 사신이 일찍이 이와 같이 욕을 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사신으로 간 사람이 허물만을 면하게 되면 만족하겠다 하였으니 이흥발이 지나치게 영호하고 말이 많은 까닭이었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최부와 김효정이 이제의 죄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다시 내 마음을 깨닫게 할 말은 없으면서 지금까지 청함은 어떤 이유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들이 오랫동안 청하는 것은 반드시 떨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벌써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1일 계묘 두 번째 기사. 김효정이 우헌납 이옹이 춘추관을 겸직하는 것을 고치기를 청하다. 김효정이 개하기를 우헌납 이용이 지금 춘추관에 근무하고 있음에 마땅히 문서를 가지고 당상의 앞에서 나아가고 물러가기를 일정한 관원과 다름이 없어야 될 것이니 이를 고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가는 다른 관사에 있어서도 오히려 낭청이 되어 공직하는데 하물며 춘추관은 실록을 수찬한 곳 할 뿐이니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하였다. 효정이 아뢰기를 대간이 다른 관사에 쓰는 승상에 앉아서 몸소 사물을 보지 않는데 춘추관은 서궤를 열고 닫고 하면서 또한 모두 친히 잡무를 하게 되니 다른 관사와 비할 때가 아닙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실록을 열고 닫고 하는 일을 친히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하였다. 효정이 아뢰기를 간관으로서 춘추관을 겸직하여 몸소 사물을 보는 일은 예전에 이런 예가 없었는데 또 이 옹을 반드시 춘추관을 겸직하게 하려면 어찌 간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겠으며 반드시 간관으로 임명하려면 어찌 춘추관에 겸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를 고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1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1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성균관과 사보학당의 생도에게 수를 내리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김효정이 우헌납 이용의 춘추관 겸직을 반대하니 이용을 봉상판관으로 고쳐 임명하다.
좌사관 김효정 등이 상소하기를 본원의 직책이 간쟁을 전장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역대로 모두 그 직책을 중히 여겼으니 간관 일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로 임금의 이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등이 그의기 듣건대 간관은 비록 낮더라도 재상과 같으니 천자는 옳다고 하여도 간관은 옳지 않습니다고 하며 천자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하여도 간관은 반드시 행하지 못합니다고 하여 정계의 사이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사람은 간관입니다. 그러므로 성조에서도 또한 간관을 중하게 여겨서 대우함도 특별히 달랐습니다. 지금 우헌납 이옹을 춘추관 기사의 임무를 맡게 하여 수찬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실록을 수찬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당상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간관은 낭청에서 끼어 평지에 앉아 나가고 물러나면서 일을 맡게 되니 실로 미편합니다. 더구나 이에 앞서 여러 도감에 나누어 보낸 대관들은 모두 제조관과 청사를 달리하여 앉아서 다만 고찰만 행하였을 뿐이요 친히 공사를 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명을 도로 거두시와 이목의 관직을 중하게 여기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뒤에 이옹을 봉상판관으로 고쳐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허씨의 미곡을 나누어 쓴 수량을 장제로 따져 박인의 아내와 왕담의 아내 등의 죄를 정하다. 사무에서 개하기를 지금 왕씨의 족인으로서 허씨 소득의 미국을 나누어 쓴 수량을 장제로 따진다면 박인의 아내와 왕담의 아내는 각기 곤장 100대를 쳐야 하고 왕괴의 아내와 박절문의 아내와 박수량은 각기 곤장 70대를 치고 유종은 곤장 80대를 치고 조아의 아내는 곤장 70대를 치고 안종씨는 곤장 60대를 치되 모두 자자를 면하게 하고 형조정랑 여덕윤 좌랑 안숙신 한승참군 허비는 허씨가 다투는 노비와 전택을 오래도록 지연시키고 결정하지 않았으니 각기 곤장 70대를 치고 그들에게 나누어 쓴 곡식은 주장관이 징수하게 하여 허씨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모두 수속하게 하고 직접은 회수하지 말도록 하고 숭씨는 공신의 자손이며 절문의 아내는 공신 손자의 아내이므로 모두 논제하지 말도록 하고 허비도 또한 논제하지 말도록 하게 하고 곡식을 징수하는 것은 계한대로 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김효정 등이 초8일의 연등을 금지하기를 건의하다. 본조의 풍속에 4월 초 8일을 부처의 생신이라 하여 연등을 복을 구하며 남녀들이 떼지어 모여 밤새도록 놀이를 구경하니 이는 진실로 전조의 폐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린 신 성군으로서 밝으신 학문으로 탄망을 밝히 하시고 본래의 연등을 일찍이 폐할 것을 명하셨으니 그 이단을 배척하시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항의 불량한 무리들이 아직껏 구습을 그대로 따라 길을 들고 북을 치며 때를 지어 큰 소리로 떠들어 마을에 국을 하며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어 죄물을 취하여 연등의 비용으로 삼는데 검는에 더욱 심하니 신등은 폐법이 다시 행하여질까 두렵나이다. 삼가 바라옵건대 명령을 내리시어 일절금에서 구습을 없애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살마 삼주 태수 원기구가 토선로를 바치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2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연등을 금하자고 하니 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 이를 금지하자고 하다. 사관원에서 개하기를 연등은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에게 제공하는 것도 또한
다 금하지 못하는데 어찌 유독 연등만 금할 수 있겠는가. 뒷날에 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 이를 금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3일 을사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한 해의 풍우 엄청을 상세히 기록하여 매년마다 바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태일병 학습 신국 산국의 정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이보다 앞서 태일산법에서 일기의 흐림과 맑음을 기록하는 일은 훈도 한 사람에게 맡기어 매월마다 대강 몇 날은 흐리고 몇 날은 맑다고 써서 올렸으나 이는 비록 숨기지 않았으나 아마도 착오가 있을까 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기술하는 사람을 윤돈으로 정하여 국 안의 정산자와 함께 의논해서 마감하여 한 해 동안의 풍우 엄청을 날마다 상세히 있어서 책력의 예에 의하여 매년마다 초하여 바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4일 병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4일 병호 두번째 기사. 황보인이 술을 금하기를 청하나 윤호하지 않다. 집이 황보인이 술을 금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시행하여 능히 다 바르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다. 태종께서 일찍이 명령이 있으셨으므로 아직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 황보인이 아뢰기를 술을 금한다면 소민들이 두려워할 줄을 알므로 소비를 들 수 있으며 또한 가물 기운이 있으니 청하건대 이를 금하여 반성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술을 들지 않고 금한다면 옳으나 위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다만 밑으로 백성들만 금한다면 범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옥송이 번거로울 것이다. 더군다나 형벌을 경하게 하고 금령을 늦추는 것도 또한 한죄를 구하는 한 가지의 정책이니 이를 정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4일 병호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죽은 총재 홍부의 아내 여승 박씨의 작첩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아뢰다. 홍부의 아내 여승 박씨의 장고에 의하여 개하기를 부인의 작첩은 을에 문계를 상고하여 만들어주는 것인데 헌부가 일찍이 박씨의 어머니의 실행의 존의를 추구했으나 일이 사죄 전에 있으므로 추구하여 밝히기를 마치지 못했사오니 청하건대 박씨가 다시 헌부에 호소하여 변명되기를 기다려 만들어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5일 정리.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9권 세종 10년 3월 25일 정리. 두번째 기사. 파저강에 거주하는 올량합이 도움을 청하니 우선 사람을 보내 정탐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도절제사의 첩정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파정항에 거주하는 올량합의 주위 동소을호 등이 강계병마사에게 알리기를 달단의 군마들이 저희들에게 공전하면서 봉주지경에 와서 군창을 정비하는데 만약 파저강을 향하여 온다면 우리들이 거주하기가 어려우니 압력강가로 와주시기를 원합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믿기 어려우나 적의 모략이 두렵습니다.